예,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쇼크로 국내 대기업도 비상입니다. 삼성도 예외 없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 새로운 공장의 준공을 축하합니다. 이제 노이다 공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삼성전자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이 되었습니다. 노이다 공장이 활기를 띨수록 인도와 한국 경제도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화면에서 만났던 삼성 휴대전화 최대 공장 인도 공장도 코로나로 잠시 멈춰섰었는데 오늘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미국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도 김주옥 교수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삼성전자 하면 수출 효자 아니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수요만 문제가 아니라 공급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받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절반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니까요. 저는 이건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예를 들면 처한 조치라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저는 좀 풀 패키지의 개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수요를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1997년도 IMF 사태와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이나 수요 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서 도산이 발생했을 때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들을 만들어서 좀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 또 재계에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정부랑 코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 좀 많이 만들어서 협력할 수 있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물론 이 영업이 반토막 났던 건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와 관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번 상반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이 어느 대기업이 좀 웃고 있겠습니까? 삼성 사장단 보수도 거의 40% 깎았다는데 이제부터 대기업들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IMF라든지 IMF 때는 사실 세계 시장은 다 좋았고 우리만 문제였기 때문에 세계 수출 시장에다 내다 팔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시스템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저금리하고 양적 완화로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 돈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아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재난기본소득이다 그래서 구호금이 나가긴 하지만 더 이상 돈 풀 수 없을 정도로 금리는 낮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미국, 유럽, 중국 할 거라고 소비시장이 다 얼어붙었어요. 생산 기술이 다 얼어붙었고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경제를 준비하는 사람, 경영계획을 세우는 사람한테 가장 안 좋은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언제 어느 때쯤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확실하게 돌아갈 것이냐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은 그만큼 경영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이 불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삼성 말고도요. 국내 항공업계 최대 기업인 대한항공.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항공 여객 수도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이제 2020년 3월 기준으로 20세기로 좀 돌아간 수준까지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국인 조종사 파일럿 전원 3개월 무급휴화 조치까지 대한항공이 내렸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발생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항공업계는 지금 여객 수가 90%가 줄었거든요. 지금 비행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주기장에 지금 그대로 계류 중인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에 2,900명의 조종사가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 조종사가 390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외국인 조종사부터 지금 현재 1일부터 모두 3개월 동안 이제 잠시 쉬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은 국내 한국인 조종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공항 가보면요. 여기 항공사뿐만 아니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여러 그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실제로 임대료조차도 내기 어려운 상태로 앞으로 항공사의 이런 그 어려움은 갈수록 더 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도훈 의원님, 경제 얘기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우리 수출은 버팀목이잖아요. 그런데 수출 쇼크가 시작돼서 이번 달부터는 미국, 유럽 수출 급감 예상되고 앞으로 정말 언제까지 이 경기가 얼어붙을지 좀 단언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게 12월이고 우리나라는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2월 달부터 확산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대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그 3개월을 더 가게 된다면 이제 6월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2020년 절반이 지나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해서 2020년 절반의 경영을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만약에 6개월을 가게 되면은 이게 9월까지 가게 되는 거고, 1년 4, 4분기 가운데 3분기 전체가 거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위기 상황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거쳐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실탄을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공장 코로나 확진 얘기와 대한항공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대기업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 이제 여의도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